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3월 22일 월요일 오늘 주식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황에서는 그동안 그 빗썸 인수전하고 관련해서 오늘 다시 네이버까지 가세하기로 했죠. 그리고 최근에 그 비트코인 관련주들의 그 미국에서 코인베이스의 상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그 연일 비트코인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는데 그런 뉴스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실적 호전 그 재료로 인해서 해운주들이 오늘 또 강했죠. 그 종목들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또 오늘 반가운 뉴스로 아스트라제네카가 그 유럽에서 부작용 혈전증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우리 국내에서도 몇몇 사례가 발견되긴 했는데 유럽에서 안전성이 다시 입증되면서 접종을 재개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상장했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조기에 상승 마감을 하고 계속해서 연일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 또 그동안 그 한계 기업들 주주총회를 앞두고 코스닥의 한계 기업들이 감사 보고서가 안 나와서 애를 타오고 그 주총 일주일 정도 안타깝게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다행히 몇몇 기업들 AB 프로바이오 또 메디콕스 이런 그 감사 보고서가 반가운 그 재료가 나와서 오늘 시간 외에 그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몇몇 종목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은 그 종합주가지수가 마이너스 4포인트 정도로 3035에 마감이 됐고요. 장중에 그 여하튼 그 미국 시장에서의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제 인플레 우려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안정되는 듯 하면서 또 하락하고, 그 지난 주말에도 뭐 큰 폭은 아니었지만 다우지수가 234포인트, 또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기술주는 나스닥은 또 상승으로 반전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만 장이 밀리면 미국발 금리 인상 여파로 우리 시장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서 느낀 거는 개인들의 매수세들이 이제 다시 과거와 비슷하게 약할 때 용감하게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 점, 이것이 하나의 또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특히 이제 외국인의 매도도 무분별하게 계속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그 재료가 있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종목을 그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감지되고 있죠. 특히 오늘 거래소에서 하나 의안이라고 보면 삼성전자의 강세가 눈에 띄는 그런 날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가 연일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더구나 이제 우리 국내 기업까지도 현대차에서도 앞으로 2차 전지 배터리를 자체 생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인데, 사실상 그 2차 전지 그 배터리 이 분야의 기술이 단연간 축적되고, 그리고 그 투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든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완성차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이 전기차 배터리까지 또 하나의 사업으로 그 투자를 감행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 주고 그거를 사서 쓰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차 전지의 그 배터리의 가격을 좀 가격 경쟁이 시작됐다고 할까요? 뭐 그런 폭스바겐에 이어서 우리 국내 현대차까지도 이렇게 나오면서 장중에 악재로 작용해서 주가가 약했고요.
여하튼 그 기관도 전에 다르게 지난 금요일 날 무려 1조 원 정도의 매도를 내서 조금 우려스럽긴 했지만 기관도 이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서히 그 매수도 그동안 그 매도에 그 축적된 그런 자금들도 많이 확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그렇게 뭐 암울하지만은 않다 이런 거를 오늘 많이 느껴준 날이었고요.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비덴트가 지금 지분 매각 이런 문제로 오늘 또 장중에 강했다가 종가에 밀리고 하는 이런 양상들이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이제 빗썸의 몸값이 네이버까지 가세되면서 2조 원, 3조 원 이런 식이고요. 그리고 3월 말에서 4월 초 되면 무엇보다도 미국의 그 코인베이스의 상장이 지금 약 한 그 천억 정도, 천억 불 정도로 예상이 되고 우리 국내 가치로 환산했을 때 약 110조 정도의 상장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지금 그 미국 시장 나스닥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업비트라든가 또는 현재 지금 빗썸 지분을 둘러싸고 이제 비트코인은 갈수록 여러 금융기관이라든가 또는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 이미 라인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이미 일본하고 미국 등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네이버 페이를 이용한 결제 수단에 비트코인을 적용하면 훨씬 더 파괴력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적극적으로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래서 앞으로는 무엇보다도 이제 비트코인의 그 지금 현재 가격이 대략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에 횡보하면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좌우되기는 하겠지만 당분간 일정이 미국 시장에 그 코인베이스에 상장하고 맞물려 가지고 또 국내에서 빗썸의 인수를 둘러싼 또 어떤 기업들이 어떠한 몸값을 지불하고 이 지분을 인수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 관련 업체, 업비트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기술 투자, 두나무 나스닥 상장이 또 예정돼 있죠. 제가 주말에 비트코인 관련하고 또 연이어서 크래프톤 게임 중에 우리 배틀그라운드로 잘 알려진 크래프톤의 그 국내 상장 추진 이런 이야기를 곁들여서 저 시황을 해드렸는데요.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타 이제 또 하나 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해운주들이었죠. 최근에 H&M하고 그 펜오션 눈에 띄는 그 상승 열기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8% 올라서 2,100원, 장중 고점 27,000원까지 갔었고요. 차트상으로도 아주 거침없는 상승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펜오션도 마찬가지고요. 대한해운 세 개 종목을 주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장중 고점이 대부분 지난 과거에 강세장이 있을 때보다는 당일 매매 세력들이 이렇게 빠르게 많이 분포가 돼 있다 보니까 장중 고점에 추격 매수하는 것은 항상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첫날 더블의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연 이틀 그 고점에서 너무 쉽게 조정이 들어왔죠. 오늘 무려 13% 정도 하락을 해서 14만 4천 원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일부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혈전 증세라든가 이런 부작용 원인이 같이 곁들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효능이
다시금 재평가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국내에서도 방역본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유럽에서 특히 이제 영국 같은 데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쟁탈전이 벌어질 정도로 다시 또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효과가 아스트라제네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에서 조금 주가가 그렇게 강하게 지속되지 못한 원인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내일 이후에 과연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최근에 보면 기관하고 외국인이 좀 상장 초기에 이익을 실현한 것 같고 개인들이 둘째 날 좀 많이 매수한 그런 분위기이긴 하죠. 근데 이제 다시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인기가 계속 각국에서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이 주가의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내일 한번 잘 지켜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감사보고서가 나오지 않아서 좀 애를 태우던 AB 프로바이오가 오늘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죠. 적정 의견 역시 나와 있었고요. 이미 지난번에 그 연결재무제표 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보고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적으로 회사가 적정 의견이 포함된 감사 보고서가 나와야 아무래도 일반 주주들이 안심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 졸이고 기다렸는데 주총을 다음 주 3월 30일에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 보고서가 오늘 적정 의견을 달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시간 외에서 뭐 소폭이나마 약 한 5% 정도 상승을 해서 곧 1,000원 정도는 내일 정도에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전체적으로 그 감사보고서 상에 지금 뭐 회계법인에서 적정 의견을 표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금년 1년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건 지난번 제가 그 재무제표 볼 때 자본금이 자본 총계보다 월등히 좀 많아야 되는데 지금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 납입 자본이 1250억인데 지금 자본 총계가 1500억 정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본을 그 납입 자본을 거의 침해할 그런 우려도 있다. 그래서 금년에 꼭 영업을 잘하고 그동안 투자한 이런 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서 흑자로 전환하는 게 우선 목표일 것 같고요. 다행히 이번에 눈에 띄게 좋은 거는 15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하는 점. 작년에 210억, 이거 이 적자에서 금년에 15억 정도 흑자로 전환한 것이 하나 아주 고무적인 그런 일로 분석이 되고 있죠. 하여튼 그동안 마음 졸이셨던 이 종목을 보유하면서 마음 졸이셨던 주주님들 주가가 좀 시원하게 다시 좀 올라가서 근심을 더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메디콕스가 지난해 그 영업이익이 지난해 매출이 1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상승했다 하는 감사 의견 적정 보고서를 냈었죠. 이미 나온 날짜는 3월 9일 정도에 이미 나왔었고요. 주가도 3월 9일 이후로 비교적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꾸준히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1,900원대까지 주가가 바닥권에서 무려
1,400원 최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1,900원대까지 하면 뭐 바닥에서 무려 20% 정도 상승을 보였네요. 근데 오늘 또 눈에 띄는 것은 시간 외에서도 5% 이상 상승을 또 보였거든요. 지난번에 메디콕스의 자회사가 이게 이제 코로나 치료제하고 관련되는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또 동물 실험을 해서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다. 이런 보도가 또 곁들여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디콕스 여기에 들어가면 이 기사로 이미 나와 있으니까 지난번 인도에서 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이번에 메디콕스 스퀘어 메드가 이탈리아 파티아 대학 연구소에서 일부 동물 실험의 임상에서 유의미한 효능을 입증했다. 그런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하여튼 이 메콕스 큐어메드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 치료제 후보물질, 이것이 이제 특이한 것은 경구용 치료제, 이제 먹는 거란 얘기죠. 근데 이제 회사 측에 의하면 현재 조건부 긴급 사용 허가를 획득한 정맥 주사용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또 레키로나즘과는 다른 투여 경로와 기전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높은 안정성이 장점이라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물론 이 주사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번거롭긴 한데 일반 감기약처럼 복용하는 그런 상황이면 훨씬 복용에 있어서 편리한 장점이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회사의 이 이야기보다는 과연 우리 식약처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종근당 계열의 나파모스타트가 회사 측에서는 안정성이 있다. 그래서 계속 실험하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식약처에서는 적정하지 않은 거로 결론을 내서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미 메디콕스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 보고서가 적정으로 나왔다고 하는 거, 이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매매를 하시되 곁들여서 이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돼 가지고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물론 이 메디콕스도 과거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하락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시황도 한번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주가가 바닥권 1,200원대에서 무려 2,700원까지 상승하고 작년 12월 연말이었죠. 물론 AB 프로바이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때 그런 과정을 거치기는 했는데 주가가 장기 조정을 거치면서 이번에 다행히 감사 보고서도 적정으로 나오고 또 여기에서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기간 조정과 또는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보여준다 그러면 한 차례 상승 시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월요일 간략하게 시장에서 특징이 있었던 몇몇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